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의 관성은 남녀별로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남녀 공이 직장을 말하지요. 관성을 직장으로만 봤을 때 공공기관이나 유명한 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먼저 관성의 위치에 따른 해석을 알아본 후 사주에 있는 관성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먼저 관성의 위치에 따른 해석인데요. 관성이 연월주에 있으면 유명 속성의 조직이 되지요. 예를 들어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국가 조직이나 공기업, 유명 대기업이나 그룹 형태의 회사가 되고요. 반면에 일시주에 있는 관성은 개인 회사, 사기업, 지방기업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주에 관성이 있는 명주는 좋은 회사에 가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일시주에 관성이 있는 경우는 업무를 핵심 부서가 아닌 지원 부서에 근무하면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죠. 신입사원일 때는 괜찮지만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면 한직으로 도망가야 좋은 회사 근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요. 처음부터 해외 직장, 외국계 직장으로 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유명 회사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회사인 구글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좋은 회사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연월 일시주의 관성 위치만 보고 회사의 업무까지 한 방에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섭자까지 있다면 정밀하게 업무의 세부 분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위 예시는 관성이 시주에 있는 구성인데요. 이런 경우는 국내 직장이 어울릴까? 아니면 해외 직장이 더 잘 어울릴까요? 이 명주는 직장 생활 18년 동안 총 3개의 직장을 다녔지요. 직장이 모두 외국계 직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업무도 제조기술자를 2년 말하고 나머지 16년 동안은 인사 채용, 교육, 총무 등에서만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직급이 높아지니까 중앙이 아닌 변방으로 가는 기운이 돼서 서울 본사에서 지방으로 전보를 갔다고 하네요. 시주에 관성이 있는 구조의 특징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높은 자리로 가려면 변방 외곽, 해외 한직으로 빠져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요. 일시주에 관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형태로 자리를 활용해야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재성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재성이 시주에 있다면 돈 벌 때에도 이런 속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시주의 재성은 아직 무형의 재물이므로 무형의 아이템, 컨텐츠 등을 활용하며 돈을 벌어야 하죠. 위 예시는 시주에 신금 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재성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 명주는 역술 상담, 강의, 책 저술 등으로 돈을 벌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관성을 쓰는 방법, 재성을 쓰는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사주 원국에 있는 관성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선택에 따라 나에게 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위 예시에서 임수정관과 해수정관은 같은 직장이 아니고 다른 직장인데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동시대에도 달리 쓰이는 직장이 됩니다. 이 명주가 20대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옵션의 직장이 있다고 보는데요. 임수정관 속성의 직장과 해수정관 속성의 직장입니다. 천간 임수의 속성은 중앙 속성을 가진 공직, 교육, 일반 행정, 공조직 형태가 되고 지지의 해수 속성은 지방 속성을 가진 공직, 교육, 일반 행정, 공조직 형태가 되는데요. 만약 중앙 공무원이 되었다면 천간 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사해충이 오더라도 충격이 크지는 않고 그냥 자리 변동 정도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임합이 오면 속성 변화가 크므로 전직이나 퇴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직이 되는 경우에는 임수를 버리고 해수로 속성 변경을 일으키므로 옮겨갈 직장이 있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 직장인이 아니라면 사주에 있는 임수와 해수를 안 쓰는 상태가 되므로 천간 오화가 오거나 지지 사화가 오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게 되죠. 다만 충이나 합이라는 작용력만 있을 뿐 육신으로 인한 작용력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명주는 신월에 태어난 개미일주 남명으로 간단하게 정유년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세운의 천간 정화는 정임합으로 가게 되는데 정화의 출처는 술중 정화, 미중 정화에서의 투출입니다. 관과 관련된 편제라 보면 되는데요. 단순히 편제라고만 본다면 통변하기 어려워지지요. 그리고 천간 임수도 월지 신금 속의 임수가 투관했기 때문에 직장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임자대운의 정유세운은 신유술 방국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천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단은 월간의 무토와 겁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겁재가 동하게 되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데요. 비겁이기 때문에 독립심을 의미하기도 하죠. 정유년은 회사 생활의 변화로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명조는 미월에 태어난 모일주 남매인데요. 토는 목을 키우는 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 유무를 체크해야 하죠. 미월이라 더욱더 수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연갈이 개수 정제로는 조로 쓰기에 어렵기도 한데다가 겁재의 극을 받고 있는 형편이 되는데요. 이래저래 수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연간 개수 입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일간 무토와는 멀찍이 떨어져 있고 개수의 식신은 월지 미토와 묘미합을 하고 있으므로 나보다는 미토 편간과 유정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일찍 만나는 나의 이성 친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로 만나는 게 상당히 애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개축대운은 당연히 기토겁재가 살아나는 운이므로 이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큰데요. 하는 일이나 안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